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건데, 한 개의 땅이 둘 이상에 걸칠 때 있어요. 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따로따로 걸치면, 원래 이 용도대로 쓰고, 이 용도대로 쓰고, 이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핵심은 뭐냐면, 여기, 최근에 여기가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데, 둘 이상에 걸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갑의 토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걸쳤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걸쳤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 땅은 이거는 주거지역으로 써야 되고 이건 상업으로 써야 되고 이건 공업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이 100제곱미터 가지고 뭘 할 건데 내가. 100제곱미터 갖고 내가 할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버려질 겁니다.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너 갖고 있는 땅 중에 큰 걸로 쓰게 해주겠다. 쓰고 싶은 걸로 써라 그러면 상업지역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적이 큰 걸로 써라 라고 규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작은 땅이니까 버려질까 봐 큰 거 쓰라고 하는 건데 작은 땅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작은 땅은 그럼 100평 하자. 100평이면은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3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법에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갑이 각각 쓰라고? 나 각각 쓰라고? 야, 그럼 공업지역 내버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장 작은 지역은 큰 지역으로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작다라는 면적은 100평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은 그러면 공업지역은 330 이하니까 큰 지역인 주거지역으로 쓰고 얘는 상업지역으로 쓰고 얘는 뭘로 쓰면 돼요? 주거지역으로 쓰면 돼. 그럼 이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냐? 그랬더니 주거지역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여기 50이었는데 공업지역 건폐율이 70이었어. 근데 이걸 적용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의 건폐율 적용하고 이 면적의 건폐율 적용한 다음에 더해서 전체 면적으로 가중평균하겠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큰 걸 따라가지 않고요. 각각 거 적용해서 가중평균합니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폐율 70에 용적률 300 그대로 적용하고 행위제한만 무슨 지역으로 쓰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쓰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니까 이 핵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이 걸쳤다. 그러면 가장 작은 땅은 넓은 지역 쓰게 해줄게. 그게 기준 면적 얼마를 잡은 거였어요? 330을 잡았는데 이게 도로변을 따라 이 상업지역이 다 띠 모양이에요. 그래서 띠 모양으로 걸쳐진 상업지역일 때는 기준을 660으로 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큰 지역으로 쓰시되 건폐율 용적률은 기존에 각각 걸 적용한 다음에 가중평균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 원칙을 적용 안 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걸 특례라고 해요. 그래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녹지지역 요 세 가지만 특례인데 건축물이 고도지구 걸치면 얘 때문에 재수 온파 없어요. 내 땅에 건물이 있는데 고도지구 걸치면 내 땅은 다 고도야. 건물하고. 그래서 재수 멈팡이에요? 온파 없어요. 여기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쳤으면 그 건물하고 대지까지 이 두 개가 다 고도지구 행위제한을 적용하겠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돼. 그러니까 화재에 견디는 구조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땅은 규제 안 해.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하고 걸쳤다. 그럼 재수는 쫌빵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 건물이 방화지구하고 그 밖에 지역지구 걸치면 얘는 그 건물 전부야. 얘는 대지란 말이 있는데 얘는 대지란 말이 없어요. 그 건물 전부만 방화지구를 적용하는데 그 경계선을 따라 이게 방화벽으로 구획돼 있을 때에는 바깥 부분 적용 안 하겠다. 그리고 녹지는 대지가 걸쳐야 돼. 건물이 걸치면 안 돼. 얘는 건축물에 걸치는 거지만 얘는 대지가 녹지에 걸치면 상업이 녹지랑 걸쳤는데 녹지가 커서 상업이 녹지 따라간다. 그럼 우울증 걸려요. 상업인데 녹지가 상업 따라가면 또 이거 대박 나는 거라 얘는 안 되겠다. 각각 적용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행위제한을 적용할 건데 근데 만약에 가장 작은 게 녹지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게 330 이하면 진짜 작은 땅이니까 굳이 각각 쓰지 마시고 걔는 개발해도 돼. 큰 거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특례 규정 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건축법은 잘 안 나오니까 건축법은 생략하시고 국토기획법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쳤다. 330 이하는 큰 지역, 넓은 지역을 적용하는데 초과되면은 그냥 각각 거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각 걸 적용해서 가중평균하겠다.
단 이게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면 요 330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660으로만 바꾸겠다. 그런데 이걸 적용을 안 하고 특별히 고도지구는 제수, 온팡 뭐가 걸쳐야 되죠? 그렇죠. 건축물이 걸치면 얘는 건물하고 뭐까지? 대지 전부. 그런데 방화지구가 건물 걸치면 얘는 뭐 전부예요? 건축물. 뭐가 없어요? 대지가 없어요. 그리고 방화지구 경계를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바깥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지는 따라가지 않고 따라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각각 대지가 걸치면 이거는 각각의 제한을 적용하는데 가장 작은 땅이 그게 녹지지역이었는데 그게 또 330 이하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큰 거 쓰겠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둘 이상 걸치는 건데 그럼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봐요. 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자, 이 사람 땅이 전체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인데 2종 일반에 700, 1종 일반에 300이 걸쳤어요. 딱 보자마자 좋겠다, 기분 나쁘겠다 이걸 판단해야 돼요. 아, 저 땅 소유자. 딱 봤을 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전 좋습니다. 왜 좋냐? 330 이하잖아. 그럼 큰 걸로 쓴 거니까 2종 일반의 행위자를 받겠죠? 1종 일반보다 2종 일반이 규제가 더 완화돼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폐율은 쟤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야 되니까 1000제곱미터 땅에 얘는 얼마냐면 700 적용하고 얘는 300제곱미터에 100%까지만 일단 짓게 하겠다. 그러면 얘는 최대 질 수 있는 게 1050제곱미터고 얘는 300까지 질 수 있어요. 그럼 더하면 얼마죠? 1350이 되는 거죠. 그럼 1350이 최대 연면적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전체 대지 면적 1000으로 나누면 가중평균한 거죠. 그럼 135가 돼요. 그럼 여기 해당 지역의 가중평균 용적률은 13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전체를 2종 일반 주거로 쓰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은 135%를 적용해서 건축행위를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여러분은 천재. 나도 천재. 그래서 요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이번에는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띠 모양입니다. 근데 1200제곱미터예요. 띠 모양에 걸치면 기준을 뭘로 잡는다고 그랬냐면 330이 아니라 그렇죠. 660으로 잡아요. 660이 기준인데 이 행위 제한은 그럼 어딜 따라가냐? 잘 보세요. 자, 330 이하가 아니라 이제 660 기준인데 그 이하죠. 큰 지역을 가야 돼. 그럼 어디가 더 커요? 준주거. 그럼 여기는 준주거로 써야 돼. 준주거. 이걸로 쓸까요? 준주거. 근데 여기는 660 초과죠. 그럼 준주거로 써야지. 이 땅 전체는 뭘로 쓰는 거네? 준주거로 쓰는 거예요. 이 땅 전체는 준주거로 쓰는데 얘도 용적률 이거 적용하고 이 용적률 적용해서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각각 거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4000이 나오고 얘는 얼마야? 4, 8에 30, 3200이니까 더하면 얼마죠? 7200. 그럼 여기는 최대 연면적이 7200제곱미터가 최대 연면적이다. 이걸 골라내는 거예요. 행위 제한은 전부 다 준주거로 쓰고 그 땅에다가 7200제곱미터의 건물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내용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제가 빨리 하는 거는 핵심만 딱 알고 정리해서 외우고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